알았어요. 자, 전기 에너지 보도록 하죠. 알았어요. 해요. 알았어. 자, 오. 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E라고 보통 쓰는데 요 에너지면 다 E라고 이렇게 쓰죠. 왜요? 에너지라고 쓰고 그다음에 요거의 단위는 뭘 쓰느냐? 줄을 쓰죠. 줄을 쓰고요. 이 줄 단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 2학년 때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배웠었죠? 1. 그렇죠. 2일과 에너지 쪽에서 왜 안 가져왔어요? 과학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오늘 수학해요. 나 수학하고 싶다. 저 뒤에 가서 좀 같이 봐주고 그래. 너 가. 책이 없대잖아. 같이 가서 봐주고 그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얘네들 여기 있는 줄이라는 단위는 전부 다 뭐의 단위냐면 1의 단위이면서 에너지의 단위. 여기 전기 에너지라고 나와 있지만 전기 에너지 말고 2학년 때 했던 역학적 에너지 뭐 그거 말고 이제 뭐 빛 에너지라든지 소리 에너지라든지 무슨 에너지든지 간에 전부 에너지는 줄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기 에너지가 지금 여기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다른 모든 에너지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소리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빛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없겠죠. 수학인 줄 알았으니까. 옮기세요. 옮기는데 그러면 네 뒤통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너가 뒤로 가. 어디로 온다고? 너 뒤로 가. 그래. 그래, 야, 한 명 뒤로 가. 아, 시끄러워 죽겠어. 죽겠어.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 야, 니 일로 와. 잠깐만. 그거 저거. 아, 그래. 예훈이랑 같이 올까 그러면? 저기 할게요. 0.4. 아니, 니 일로 와. 자, 알았어. 야, 떠들지 마. 제발 떠들지 말고. 제발 떠들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 옆으로 와가지고 요 주영이랑 봐. 주영이랑. 뭐야? 주영이랑. 왜 이게 웃을 일이야? 아닌데 웃을 일이? 쌤 내가 이하고 같이 뭐 이해할 거야.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대가리 아파. 왜 또 무슨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뭐야? 하나 빌려주고 그러면 앞으로 와요. 자,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와. 야 시끄럽고 전류에 의한 열의 발생을 보도록 하겠어요. 책 주고 그다음에 그 같이 보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요. 슬슬 쌤, 나 좀 눈 안 보여요. 더워. 여러분 수업 진행이 원활치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계속 떠들면 보내버리게. 두고 보고 있는 중이야 진짜 너. 자, 그다음에 전류에 의한 열의 발생. 자, 저항이 있는 물체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열이 발생하는 근원이 뭐냐 하면 전류가 뭐죠? 전자의 흐름이에요. 그쵸? 전자의 흐름인데 얘네들이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원자들의 부딪혀서 자, 부딪혀서 그때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싸대기를 때리면 뜨거워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부딪히면 애가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열량이라고 하면 열이 발생하는 정도, 그 양,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발열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 사실 측정하는 방법은 보통 물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물 속에다 저항을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주로 하게 되죠. 그거 뭐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나오죠. 발열량 줄 단위로 나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뭐다? 실험을 여러 번 해봤어. 여러 번 해봤더니 똑같은 회로에다가 전압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고 전류가 흐르는 양을 바꿔가면서 실험해보고 그다음에 흘리는 시간을 전류를 흘리는 시간을 바꿔가면서 실험해보고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전부 다 비례하더라. 전압이 세게 걸려있으면 높게 걸려있을수록 발열량이 크고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또 발열량이 크고 그다음에 전류를 흘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열량이 크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비례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단위를 잠깐 보고 가면요. 에너지니까 당연히 줄 단위. 왜 여기에 J가 써있냐? E라고 써야죠. 자, 전기 에너지는 VIT라고 이렇게 쓰는데 얘의 단위는 줄.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뭘 쓰죠? 볼트 쓰죠. 볼트.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뭐죠? 알아요. A. 그렇죠. 암페어. 암페어.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뭘 쓰죠? 초 또는 뭐 영어로는 세컨드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아주 뛰어난 게 1줄이라고 하는 건 1줄이라는 그 발열량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1볼트짜리 그리고 1암페어가 흐를 때 그거를 1초 동안 흘려주면 1줄의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뭐 다른 숫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볼트, 암페어, 세컨드 단위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가끔씩 암페어 단위로 안 주고 무슨 미리암페어 단위로 준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초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뭐 1분, 2분 뭐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오늘 볼 거야. 그런 것들. 자, 요 공식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E는 VIT. 외울 때는 어떻게? 비타민이다. 이렇게. 자, 외우면 되겠죠. 아니야, 야, 여기 어디 그런 거 써 있을 걸? 안 써 있나? 뭐, 좋아요. 역시 우리 아재. 알겠어요. 그 말만 몇 번을 맞아. 왜? 한 3번 정도 들어야지 기억에 남는 거야. 쌤 우리 아재 우리 아재. 자, 수업 시간마다 맨날 재밌잖아. 어디 나와 있을 거야 맨날. 다음은 전력 그리고 전력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 뭐야? 지금까지 얘기하던 게 그러면 전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하던 건 전기 에너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전력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로 전기적인 인류를 의미한다 라고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단위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위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 양이라는 거 아까 저기서 구한 저 값이잖아. VIT 해가지고 구하는 거. 저게 전기 에너지의 양인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 단위 시간당 이라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의 식 중에서 VIT 해가지고 이거 그 흘린 시간 10초든 100초든 요걸 곱해줬다는 얘기인데 요걸 갖다가 시간을 나눠주겠다는 거야. 1초 동안에 이 단위 시간이 1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흐른 전기 에너지의 양을 바로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있었던 E는 VIT라는 거에서 V 곱하기 I 곱하기 T라는 거에서 여기를 P로 바꿔주게 되면 보통 이제 전력을 P라고 표현을 하니까 P라고 바꿔주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T를 곱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1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P는 V 곱하기 I가 끝이 되는 거죠. T만 빼주면 전기 에너지에서 T만 빼주면 바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 가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의 단위는 뭐죠? 우리 뭐 쓰죠? 전력의 단위는? 뭐 쓰죠? 전력이요. 칼로리? 뭐야? 와트를 써요. 와트. 근데 잠깐만 있어봐. 와트 단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2학년 때도 이마. 지금 방금 이마트 얘기한 거냐? 자, 그래서 와트라는 단위를 2학년 때도 썼었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무엇의 단위로 와트를 썼냐면 인률의 단위로 와트를 썼었단 말이죠. 기억나요? 인률이 뭐였는지? 전체 한 일의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게 인률이었잖아. 그거의 단위가 와트였으니까 여기도 똑같다 이거죠. 전체 해준 일의 양인데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고 단위도 똑같이 와트를 쓴다.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의 인률이다 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인률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뭐 단위는 와트, 킬로와트 이런 거를 사용하고 킬로와트는 1킬로와트는 당연히 1000와트가 되겠죠. 뭐 킬로는 1000이니까. 자, 그다음에 전기 이후의 전격 소비 전력 이런 거 보면은 라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전격 소비 전력량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뭐 40와트, 50와트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써 있을 때 보통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0V 해놓고 옆에다가 찍 그어가지고 뭐 45와트 이런 식으로 써 있다 이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니면 지금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백열 전구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전구 있잖아. 그런 전구들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 220V, 60W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얘네는 항상 이렇게 볼트 단위로 된 거 하나랑 와트 단위로 하나 된 거를 쓰느냐? 앞에 있는 거는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전격이라는 건 권장하는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로 되고요. 그러니까 220V에다 연결해서 써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그래서 뭐 220V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220V 우리나라에 쓰는 거는 다 그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이 되는 거죠. 즉 1초당 몇 줄의 일을 해준다는 거냐 이거는 1초당 1초당 몇 줄의 일을 해주는 건가요? 인률이래매 와트가. 그러면 이건 1초당 몇 줄의 일을 해주는 거죠? 45와트면? 45줄. 그렇죠.
훌륭해요. 자, 기억나나요? 2학년 때 1와트라고 하는 거를 1줄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잖아. 와트라는 단위랑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랑 같다라고 했었잖아.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45와트라고 하는 건 1초당 45줄의 일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숫자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44와트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20V 44와트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가끔씩 문제에서 그러면 이 전구라고 치고 이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보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식에서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식에서 여기 있는 220V 44와트 중에서 P에 들어가야 될 값은 무슨 숫자를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44. 요 소비 전력을 44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V에다가는 뭘 넣어줘야 되느냐? 요 앞에 있는 220V를 넣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220 나누기 44 하면 되겠죠. 아니, 거꾸로 44 나누기 220 그렇게 해주면 전류의 세기가 5분의 1A구나 0.2A구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뭐 그런 거 문제가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전기기구의 전격 소비 전력, 전격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전류를 0.2A라고 구했잖아. 0.2A라고 구했으면 여기에 이 전구의 저항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항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저 알아요. 그 I는 V분의 R은 V는 IR. V는 IR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이라고 배웠었죠. 이 오음의 법칙 요 공식에다가 넣으면 R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220V를 걸어주는데 그때 흐르는 전류 세기가 0.2A니까 R 해가지고 이 R 값을 계산을 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요. 아마도 여기 곱하기 5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1100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문제 가끔 잘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가 전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O2에 책이 잘못 나왔어요. 36페이지에 3번에 전력량 해놓고 괄호에 W 이렇게 딱 써 있잖아. W 아니고 사실 그 와트 아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전력량의 단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죠. 전력량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 와트 아워 또는 킬로와트 아워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데 요 뒤에 있는 H라고 하는 거를 읽을 때는 hour라고 읽어요. 그리고 hour라고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이죠? H? hour? hour? 여러분? 이거 뭐죠? 영어 단어? 시간. 맞아요. 시간. 뭐냐면 단위 자체에 여기는 와트에다 곱하기 시간 단위로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와트라는 게 아까 봤었던 이 전력이잖아. 전력에다가 거기다가 실제로 얘가 가동된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력량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쌤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E는 VIT라고 했었던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V 곱하기 I 곱하기 시간인데 다만 전력량을 계산할 때는 단위가 아워 단위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저기서 계산할 때는 초 단위를 쓴다 그랬잖아. 근데 전력량을 계산할 때는 초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시간 단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1시간이면 곱하기 1, 2시간이면 곱하기 2, 3시간이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 에너지라는 거랑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다만 단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곱해지는데 초 단위로 곱해줄까 시간 단위로 곱해줄까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뭐 냉장고 같은 거 집에 있는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앞에 이렇게 막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딱지가 붙어 있고 그래서 월간 소비 전력량 이렇게 써 있고 무슨 뭐 몇십 킬로와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잖아. 그렇죠? 잘 때도 일요일에도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 달 내내 하루 24시간씩 해가지고 30일 해서 720시간 가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전력량이 얼마냐라는 걸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야. 그래서 자, 이제 개념 속속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다음 전기기구 중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라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였죠? 역학적.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두 가지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죠. 왜? 왜 그래? 가지러 가는데 가방에 막혀서 못 가지고 가겠다면요? 뭐지? 이 친구? 어디에서야? 자, 니은의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디귿은 일단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선풍기는 왠지 풀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했어요. 했어요. 9번은 안 하지 않았니? 9번, 10번은? 네. 그쵸. 8번까지 했군요. 빨리 얘기해 주지 그랬어. 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LED 전구에 전격 전압과 전격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220V 44W라고 써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딱 그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구의 전격 전압은 220V이다. 맞죠? 220V짜리에 연결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이렇게 써 있는 걸 110V에다가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20V에 연결하라는데 110V에다 억지로 연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기를 좀 드릴까? 1번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2번 터진다. 3번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뭐 불이 켜지긴 켜진다. 근데 좀 흐리게 켜진다. 그다음 지금 전구니까 110V에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터진다. 약간 흐리지만 불이 들어온다. 아무 이상 없이 잘 된다. 4번. 자, 어느 걸까요? 나가요. 5번. 이게 전구 같은 종류, 전구 종류면은 3번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게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 뭐 선풍기 같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 아예 아무 꿈쩍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종류마다 좀 다른데 반대로 220V가 전격 전압인데 그거를 억지로 440V에다 연결을 했다. 그러면 100% 터져요. 그래서 전격 전압보다 높은 전압에 연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전구의 전격 소비 전력은 44W이다.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맞는 얘기가 돼요. 자, 전구에 220V의 전압을 걸어주면 1초마다 0.2줄의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몇 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가요? 0.4줄. 아니요. 44줄. 너 굳이 못 읽어? 44W니까 1초당 44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전구에 220V의 전압을 걸어주면 44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여기 계산했었죠? 전류 얼마나 흐른다고? 0.2A. 0.2A가 흐른다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44A의 전류는 엄청나게 센 전류야. 엄청나게 세죠. 이 정도 전류가 흐르면 사람도 죽어요. 너 빨리 뒤져. 감전되면 100% 죽어요. 44A 정도 되면. 1A가 넘어가면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돼. 왜 우리 사형 집행 요즘은 안 하지만 전기 의자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아, 그거.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흘려서 죽이는 거. 그거 거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아. 그렇게 세지 않은데도 1A, 2A 정도만 돼도 감전되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44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보기가 있으면 바로 죽어요? 몇 초 만에 죽는지 모르겠어요. 식사하다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끽해봐야 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 많이 흐르는데 그래봐야 한 4A, 5A 정도 수준이지. 이거 우리 기재잖아요. 감전되면 죽죠, 당연히. 그러니까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이 그리고 44A의 전류는 엄청나게 센 전류다. 이 정도로 감을 좀 잡아두면 좋아요. 어디서 할래? 어느 정도? 44A면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정도 크기야. 그러다 보니까 암페어라는 단위가 너무 큰 단위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암페어보다는 오히려 미리암페어 근데 왜 단위를 우리 더 많이 왜 사용을 해요. 배워요, 그러면? 기본 단위가 암페어예요. 기본 단위가 암페어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오른쪽 표는 어떤 선풍기에 표시된 전격 전압과 전격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선풍기에 220V 전압을 걸어 5시간 동안 작동시켰을 때 선풍기가 사용한 전력량은 몇 와트 아워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전격 소비 전력이 100W라고 돼 있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돌렸대요? 그러면 이 전력량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 와트 단위에다가 시간 단위를 곱해가지고 와트 아워 단위로 붙여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W 곱하기 5시간에서 500와트 아워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500와트 아워. 거기서 와트는 대문자로, 아워는 소문자로 써줘요. 자,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내신 쑥쑥의 중요 문제만 보도록 하겠어요. 중요가 붙어있는 문제들.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 다 풀긴 풀었지? 우리 겨울방학 때 풀었던 거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ohm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정규 회로에서 전류계가 200mA를 가리켰대요. 저항 R의 크기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푸냐? V는 IR, 이 ohm의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로 전체에 걸려있는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는데 얘가 알 수 있는 건 요 전류계에 200mA가 흘렀대요. 언제? 요게 전압이 4V 걸렸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4V의 전압이 걸렸을 때 200mA의 전류가 흐르려면 그때 일단 전체 합성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V는 IR이라고 하는 이 ohm의 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거기서 지금 R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R은 해서 I만 분모로 내려주면 I분의 V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고 나서 I 값은 얼마죠? 그러면 200mA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써줄 때 공식에 넣어줄 때는 0.2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얘 왜 이렇게 휘었냐? 미리암페어로 쓴다고요? 아니요, 암페어 단위로 환산을 해서 써주라는 얘기예요. 0.2로 써주고 V는 얼마예요? 여기서 4V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얘네들은 다 단위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 나누기 0.2 하면 10.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기다려. 내가 할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마. 진짜 내가 말하면 진짜 내가 죽방 한 대 나가. 빨리 얘기해요. 기다려. 빨리 얘기해요. 기다려. 저쪽에 5분의 4. 틀렸다. 0.2가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0.8. 0.2가 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분모에 그러면 안 돼요. 10분의 2로 해도 돼요. 10분의 2로 하든 5분의 1로 하든 분모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할 땐 분모에 있는 걸 뒤집어 주면 되죠. 뒤집어 가지고 곱하면 25ohm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 합성 저항이 25ohm라는 얘기니까 R에 들어갈 저항은 몇 ohm이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15.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 넌 15ohm인가 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아, 되겠어요. 이거 맞았어요. 자, 3번에 1번이고요. 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8ohm, 4ohm의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한 후 3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은 몇 ohm이죠? 몇 ohm이죠? 전체의 합성 저항 4번에 4번에요? 응. 4번. 8ohm이랑 4ohm이랑 더했으니까 직렬로 연결했으면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2ohm이니까 이때 1번 보기 합성 저항은 12ohm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 2번에 전체 전류의 세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걸린 전압이 몇 볼트? 전압이 3볼트. 3볼트가 걸렸는데 I는 계산하라는 거고 전체 합성 저항이 12ohm이죠. 그러면 이 I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는 이쪽 12라는 걸 분모로 넣어서 12분의 3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 친구 6시 반부터 시작인데 왜 시에요? 지금 오죠? 몇 시에요? 6시 반부터 시작이죠. 일단 들어와요. 저기 과학 아닌? 과학 6시 반부터 시작했어. 아 진짜? 6시 40분이구나. 미안해. 6시 40분부터 지금 안 그래도 왜 안 오나 했어요. 자, 그래서 요 I 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250mA 또는 뭐 0.25A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은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8ohm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25A이다 라고 했는데 직렬로 연결해 놓으면 이 회로에서 도선이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어느 점에서 측정을 하든 그 전류의 세기는 어때요? 일정하죠. 일정하게 전부 다 0.25A가 된다는 얘기가 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8ohm에 걸리는 전압은 1V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8ohm에 걸리는 전류가 아까 0.25A라며 8ohm짜리에 0.25A가 걸린다 라고 하면 요거 둘이 곱하면 나오는 게 뭐죠? 땡땡
볼트. 전압 단위가 나오겠죠. V는 IR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계산을 해주면 이거 얼마 되죠? 8 곱하기 0.25를 하면 39페이지를 피면 돼요. 자, 8 곱하기 0.25를 하면 얘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8옴에 걸리는 전압은 1V가 아니라 2V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 오메 법칙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4옴에 걸리는 전압은 8옴에 걸리는 전압의 0.5배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죠. 뭐 0.25A가 걸릴 테니까 4옴짜리에 0.25A가 걸리면 그때 전압은 1V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 보기 5번이 맞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옴, 12옴의 두 저항을 12V인 전지의 병렬로 연결하였다. 그럼 병렬로 연결했으면 얘는 합성 저항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죠? 얘는 구하는 방식, 역수를 취해서 6옴이랑 12옴의 역수를 취하면 각각 6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역수를 취한 것들 6분의 1이랑 12분의 1을 더해줘요.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통분을 하면 지윤 요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하면 얼마죠? 12분의 3. 그렇죠.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요걸 다시 분모와 분자를 바꿔줍니다.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3분의 12가 되면서 아 그래? 그럼 너는 합성 저항이 4옴인가 봐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보기 1번에 전체 저항은 18옴이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 전체 저항은 4옴이라고 했어야 맞는 말일 거예요. 다음에 6옴인 저항이든 12옴인 저항이든 얘네들은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전체 저항이랑 전체 전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4V가 아니라 12V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1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4A이다. 그런데 12옴에 걸리는 전압도 여전히 12V거든요. 그러면 12옴짜리에 12V가 걸리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죠? 12옴짜리에 12V가 걸린대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12V, 12옴. 볼트에 그러면 I는 얼마냐? 1. 그렇죠. 1A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의 3A라고 써놨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자, 6옴과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2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6옴짜리에 더 많이 흘러요. 여기 전자 입장에서도 저항이 작은 길이랑 저항이 큰 길이 있으면 어디로 더 가고 싶겠니? 큰 길. 아니죠. 저항이 작은 길로 가고 싶어요. 저항이 뭐니? 전류 잘 못 흐르게 막는 거잖아. 막는 거니까 전자 입장에서도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6옴과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물어봤으면 1대2가 아니라 2대1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5번에 이 회로의 저항을 추가로 병렬로 더 연결하면 전체 전류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뭔 소리냐면은 얘는 병렬 연결이다 보니까 자꾸 저항을 더 달면 더 달수록 얘네들 전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냐?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콘센트에다가 멀티탭에다가 막 문어발식으로 되게 전기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 개 달아놓으면 불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합성 저항이 자꾸 작아져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뭐 중요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 친구들 중요한 게 많대.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하였다. 오호, 병렬 연결했대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 일단 전압의 비니까 병렬로 연결했으면 전압의 비는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볼 것도 없어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병렬로 연결했으면 전체 전압이랑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랑 다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대1대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좀 다르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비율이 1옴, 3옴, 5옴짜리를 갖다가 다 곱해버리는 거야. 다 곱해버리면 얼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최소 공배수로 구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로 구하면 1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하는 저항이랑 곱해서 거기 있는 1옴, 3옴, 5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15잖아. 이 15가 나오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비율을 곱해가지고 15를 곱해야 15가 나오고 얘는 뭘 곱해야지 15가 나오죠?
5를 곱해야 15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가 나오게 하려면 5oh짜리는 곱하기 3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곱해주는 숫자가 바로 거기에서 원하는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대 5대 3이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어떻게 계산했냐? 사실 그 작년에 이제 일률 계산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률의 비는 얼마인가, 뭐 해준 1의 양의 비는 얼마인가, 그런 것들 계산할 때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1옴, 3옴, 5옴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되는가? 곱해야 되는 숫자의 비율을 쭉쭉 꺼내주면 된다는 거죠. 꿀팁. 꿀팁까지는 아닌가? 뭐 문제 푸는 팁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중요 문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옴, 6옴, 12옴의 세 저항을 혼합 연결한 후 14V 전압을 걸어 주었다. 자, 그러면 일단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합성 저항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면 구해받겠... 12번. 12번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합니다. 4번. 합성 저항을 구하라니까 갑자기 3번이요. 아, 이거 세기네. 상현?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몇 옴이 되죠? 3, 6, 12. 21! 7, 4, 아, 12분의 30. 다른데. 왜 다 다르죠? 다 각자 다른 걸 보고 있나요? 뭐야, 이씨. 자, 10인가? 전 자신 있어요. 몇 옴인지. 저요. 네, 몇 옴인가요? 네, 12번 하고 있어요. 저요, 저 알아요. 몇 옴인가요? 21옴이요. 21옴. 자, 21옴 나왔고요. 다음에 몇 옴? 7? 4분의 13호. 4분의 13옴? 왠지 좀 아닌 것 같다. 상현 몇 옴? 합성저항?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7옴? 지은? 7옴? 7옴이 많은데? 21이에요! 지우? 몇 옴인가요? 합성저항. 7옴. 요거 7옴이 어떻게 나오냐면 7옴이에요. 7옴이 나오는데 왜 7옴이냐? 거기에 그 저항이 연결된 부분만 좀 그려보면은 뭘 또 짜증나. 저 봐봐. 얘가 3옴짜리가 하나 이렇게 따로 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두 갈래로 나눠지고 위쪽에 6옴 그 다음에 아래쪽에 12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디부터 합성 저항을 구해주면 되느냐면 여기부터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주는 거죠. 병렬돼 있는 데부터. 그러면 요만큼만 합성 저항을 구한다고 하면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해가지고 12분의 3을 만들어준 후에 얘를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의 합성 저항이 4옴이다 라는 걸 먼저 구해요. 4옴이. 자, 4옴이고 그 다음에 3옴짜리하고 4옴짜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옴이랑 4옴이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7옴이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옴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걸린 전압이 14V니까 전류의 세기는 2A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합성저항 구할 수 있겠죠? 이런 합성저항 구하는 문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왜 책을 찍고 그래요? 자, 6옴인 저항. 6옴인 저항은 여기 위에네요. 위에.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 걸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냐면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몇 암페어죠? 방금 구했듯이 2암페어예요. 2암페어면 이 2암페어는 일단 3옴짜리에 2암페어가 걸린다는 얘기,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그렇죠? 여전히 2암페어 쭉 올라가서 흘러갈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V는 IR 이용해서. 여기 2암페어니까. 그러면 2암페어랑 3옴이랑 봐. 자, 2암페어랑 3옴이랑 곱하니까 몇 볼트가 되죠, 그러면? 2암페어랑 3옴이랑 곱하면 당연히 6이 나오겠죠. 그렇죠. 6볼트. 여기에 6볼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합해서 14볼트였죠. 14볼트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에 몇 볼트가 걸리냐? 나머지 8볼트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8볼트가 걸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지금 병렬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8볼트 걸리는 건 여기도 8볼트, 여기도 8볼트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항에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13번에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8볼트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영화 볼수 있는. 자, 15번. 전기기구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야, 이거 에너지라는 게 이게 땡땡 에너지라고 붙여주기만 하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죠?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게 이거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4번에 전기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고요. 다음에 5번은 전기 에너지가 헤어 드라이어로 어떻게 뭐 위치를 올릴 수 있나요? 아니죠.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죠. 열 에너지로 바뀐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이야, 이런 문제 좋아요.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어야 되죠. 저항이 25민 어떤 전기기구에 100V의 전압을 걸어 1분 동안 사용하였다. 이때 전기기구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몇 줄인가라고 물었으니까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떠올라야 해요. 뭐였죠? 그 식은? E는 VI. 그렇죠.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느냐고 했던 그거야. E는 VIT. E는 VIT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어떻게 구하냐고. 야, V 곱하기 I 곱하기 T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V는 주어져 있어요. V는 얼마래? V 몇 볼트? 100볼트. 자, 100볼트를 걸어줬대요. 그러고 나서 저기서 뒤에 짜증내고 있는 친구 전류는 어떻게 구해? 라고 했잖아. 전류는 어떻게 구해? 전류는 바로 V는 IR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잖아. 빡대가리 새끼야. 야! V가 100볼트죠. 100볼트고 그 다음에 저항이 몇 옴이라고 돼 있어요? 20옴이라고 돼 있죠? 20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겠느냐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암페어라는 거 계산했으면 여기다가 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1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VIT에서 T는 초 단위로 넣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걸 1분을 60초라고 이렇게 환산을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다 세 개를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만 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나면 쉴 거예요. 입을 좀 쉬어요. 알았죠? 자, 자 다음 넘어가서 어머 쭉쭉 넘어가네. 자, 25하고 30 하면 끝나네. 나이사. 뭐지? 왜 이렇게 쭉쭉 넘어가지? 자, 25번. 이 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봤던 그 전구예요. 220V 44W짜리. 근데 있잖아. LED 전구가 44W짜리면 엄청 밝은 거야. 알고 있니? 여기 저 동그란 등 안에 사실은 LED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형광등이 들어있긴 한데 방금 눈 아프다는데. 어디 아파?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저 정도 밝기가 되려면 LED 등으로 하면은 한 15W면 충분해. 15W 또는 12W 정도만 돼도 저 정도 밝기가 나오고요. 44W짜리 전구라고 하면 엄청 밝아요, 진짜. LED 전구가 44W짜리면 그래요. 근데 요즘은 나 어렸을 때는 백열등이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LED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결등 언제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자, 이 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20V에서 올바르게 작동한다. 맞죠? 전격 소비 전력은 44W이다. 맞고요.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1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맞죠?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44W는 220V 곱하기 몇 암페어 이런 식으로 V 곱하기 I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0.2A 맞죠? 맞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저항은 100Oh이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220V를 걸어줬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0.2A 흐른다며.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V는 IR, 이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R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220V는 여기다가 0.2A는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R은 얼마냐 하면은 1100옴 이렇게